청주의 도시 규모에 맞는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자는 목소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인 청주 상당산성에 친일파 재산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독자 개발해놓고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스포츠 불모지인 청주에 도시 규모에 맞는 스포츠 시설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야당 소속인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미 각각 첫 발을 뗀 상태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현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주에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공약한 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국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경기장만 모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도시 정체성을 담을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시 경쟁력 향상, 도심 활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 상업, 업무가 어우러진 체리형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개발 방향으로 저희가 좀 설정을 하였고요. 스포츠 스타들도 참여해 팬들을 위한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흥행 요소들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중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관계자들만 밑으로 자꾸 들어가고 사실 실질적으로 팬들이 와야 되는데 팬들은 길거리에 다 주차하고서 한 20-30분이 더 지체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략 건축비만 7,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인데 그것도 돔구장이 아닌 일반 야구장을 가정해 추산한 것입니다. 지자체가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기존 사직동 부지 매각 대금과 새로 이전해 나갈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예산 문제랄지 부지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제가 역할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야당 측에서는 김영환 지사의 경우 프로야구단 유치와 돔구장 건립에 관심을 두며 일본과 독일을 다녀온 바 있고 청주시는 이미 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며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후보 지역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 한꺼번에 옮기는 것보다는 종합경기장이나 수영장 먼저 이후에 야구장까지 단계적으로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나서면서 스포츠 콤플렉스는 청주의 뜨거운 현안이 됐고 누가 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울까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 8기 남은 임기가 10개월여에 불과하다며 완성하는 도정을 위해 스퍼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며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과 프로젝트 발굴을 각 실국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준공한 오송 서남하루와 도청 잔디광장 등이 도민 환영을 받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보완점을 챙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을 환수하자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대대적인 조사로 친일 재산을 환수한 것처럼 이번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져오자는 건데요. 특히 진천군이 우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청주 상당산성 방죽 일대 친일파 소유 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산성 아래 방죽 일대. 등기부상 소유주는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 자기를 받은 민영휘의 후손입니다. 대한제국 고위 관료였던 민영휘는 한일 합병에 협력해 자기와 대규모 토지를 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그 재산은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과거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민영휘 후손 소유 토지 156필지의 국가 귀속을 결정했고
13년여 소송 끝에 시가 56억 원 상당의 서울 땅이 실제로 환수됐습니다. 하지만 청주 상당산성 방죽 일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 4,000평 정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지금 새롭게 조사위원회가 끝났으니까 지금 못 하는 거고. 광복회가 법무부에 해당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답보 상태. 2005년 친일재산 환수특별법 제정 이후 168명 친일파 재산 2,300여 필지, 2,100억 원어치를 환수 조치했지만 2010년 법무부 이관 이후 환수 실적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잘못된 특권이 계속되지 않도록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충북에서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진천군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친일 재산 찾기 전담팀을 꾸리고 17만여 필지 토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친일 행위자 후손 소유 토지의 상속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내년 3.1절 전에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친일 재산 찾기 TF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친일 재산을 찾아내 다시 국민의 품으로. 지난해 말 국회에도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위원회를 복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신기술을 독자 개발하고도 쓰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한 모 대기업이 이 연구 실적만 자진될 것으로 공시하면서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만 건설에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스웨덴의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왔는데 2017년 청주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해 특허와 함께 신기술 인증도 받았습니다. 기존 외국 장비보다 안전한 데다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2022년 한 대기업이 비슷한 기술을 연구 개발 실적으로 공시하면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놓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자기들 사업 보고서에다가 우리 기술을 갖다가 전자공시를 하는 바람에 야 이거 기술인데 이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악연은 이 대기업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이 검증되면 현장 적용, 한마디로 일을 주겠다고 제안해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진행된 공동연구는 끝났지만 최종 목표였던 현장 적용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연구 협약은 개별 입찰 수주와 무관하고 협약을 체결한 연구원이 공사를 약속할 자격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며 거절한 겁니다. 중소기업은 현장 적용 약속을 믿고 공동연구 과정에서 주요 기술 정보를 넘겼으니 결국 기술만 빼앗긴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경영 상태는 더 악화됐고 막대한 연구 비용도 부채로 남아 공장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많이 해요. 이렇게 당하는데 이익이 나는 건 고사하고 손실을 거꾸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이 기술 개발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기업은 당시 박씨 회사의 기술은 장비 한 대만 운영하는 것이어서 대규모 현장에 투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전자공시는 공동연구의 당사자 입장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5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건수는 연간 300건. 기술 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의 절반 가까운 43.8%는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복권됐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사면과 복권 명단에 충북 정치권에서는 송광호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소비 쿠폰을 비판한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의 소비 쿠폰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 9명은 어제 소비 쿠폰 전액인 162만 원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청소년 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의원 22명도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인당 18만 원씩 396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의 이전도 요구했는데요. 한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과 관련해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다른 부처 이전을 거래하듯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 이전 중앙부처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가부라든가 중앙부처도 조속히 옮길 수 있는 건 법을 바꿔서 절차를 바꿔서 또 법을 바꾸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요.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위원회 5곳입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에 대해서는 승격과 함께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중소벤처기업부를 거론하며 부처 쪼개기를 하면 행정 수도는 형해화, 즉 해골만 남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전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박찬대 당시 후보가 약속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신설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두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가 다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 같이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호남으로 보내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수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부처 신설보다는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붙이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북 장미 재배 농가의 90%가 몰린 진천에서 장미 세균성 시드름병이 발생했습니다.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2개 농가에서 발병이 확인됐다며 여름철 급속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미 세균성 시드름병에 걸리면 세균이 줄기와 잎 통로에 침투해 장미가 말라 죽게 되며 방제 약제도 없어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9일 100만 명을 넘어서 개항 이래 첫 100만 명을 달성했던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랐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가운데 김해와 김포, 제주에 이어 올해 4번째 기록입니다. 충청북도는 하반기에도 일본 기타큐슈와 오키나와, 인도네시아 발리 등 신규 노선 취항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